네, 이번에는 디자인의 과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월간 디자인 박은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디자인과 상관없을 것 같았던 농업에도 그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21세기 농부에게도 그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어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젊은 층에는 패션 브랜드로 더 유명한 미국의 농기계 브랜드 존디어,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도입해 성공을 거둔 채소 레스토랑 농가의 부엌,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하룻밤 사이에 농촌으로 변신시킨 내추럴 캐피탈처럼 농사가 촌스러운 게 아니라 가치 있고 중요하면서 멋진 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농업 디자인 프로젝트가 비교적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일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그 농산물 관련 패키지들 보면 아주 세련되고 또 사서 이렇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본에는 하라케냐 같은 디자인 거장부터 나가오카 겐메이, 사토다쿠 같은 유명 디자이너들이 농업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해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네. 우리와 농업 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지금 농업의 모든 산업을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쌀은 일본의 대표적인 농산물 중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한 좋은 디자인 사례가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타미마의 쌀 브랜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본 전국에서 쌀을 모아 판매하는 회사 이타미마이는 패키지 디자인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통하는 매장에 따라 패키지를 각각 만들다 보니 몇십 개에서 몇백 개로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고 관리하기 힘들어진 것인데요. 유니클로의 아트 디렉터로 유명한 디자이너 사토가시와는 이 문제의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매장마다 쌀 패키지를 다르게 하기보다 12개의 원산지별로 디자인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네. 기본 로고를 만든 뒤에 약간의 서체 변형을 통해 12개의 패키지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또 패키지 뒷면에는 원산지를 알려주는 지도를 그렸고 영업사원들의 명함도 12종으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이후 회사 명함과 패키지를 보고 브랜드를 쉽게 기억하게 된 소비자 덕분에 주문도 늘고 판매량도 늘어나는 성공을 거뒀어요. 네, 쌀 패키지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엔 편할 것 같은데 왠지 무게가 많이 나가면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아, 네, 잘 보셨어요. 네. 10kg들이 쌀을 운반하기 쉽도록 손잡이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손잡이가 문제였습니다. 10kg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찢어지기 때문인데요. 1년 동안 고민 끝에 찾은 대답은 볏짚이었습니다. 종이에 볏짚을 섞었더니 더욱 질기고 튼튼해져서 손잡이가 되어줄 구멍도 쌀의 무게를 거뜬히 견뎠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농산물 디자인하면 이렇게 로고나 패키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 박스나 작업복까지 신경을 쓴 양상추 브랜드가 있다면서요? 아, 예, 맞아요. 양상추 회사 라쿠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신이 키우는 양상추 브랜딩에 관심이 많았던 라쿠에 대표는 디자인 전문지를 살펴보며 디자이너를 찾다가 식스디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에 일을 의뢰하게 됩니다. 라쿠에 대표가 처음에 요청한 것은 그저 예쁘고 귀여운 박스와 명함이었는데요. 양상추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밭에서 입는 작업복과 자루 등 모든 과정에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디자인의 설득에 동의해서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게 됩니다. 네. 물론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는다고 소비자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로고가 이쁘다고 더 잘 팔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이때부터 라쿠에는 그냥 양상추가 아니라 라쿠에라는 브랜드를 가진 양상추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사진을 보니까 티셔츠를 입고 다녀도 될 정도로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박스는 눈에 띄는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한 번 보면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로고는 그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로 일본 지용도에서 밭을 표시할 때 쓰는 기호 V에 양상추의 녹색으로 디자인한 거고요. 박스는 여러 겹으로 쌓더라도 V가 연속적으로 나열되게 디자인해서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한 로고를 적용한 박스는 어디에서나 눈길을 끌었고 덕분에 새로운 판매처도 늘고 수도권의 고급 슈퍼마켓도 거래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농산물 디자인을 넘어서서 그 지역 문화 활성화에 도움을 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본 이바라키 현에서 생산되는 말린 고구마를 지역 문화의 역사를 기록한 특산품으로 끌어올린 말린 고구마 학교가
아주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토다쿠라는 디자이너는 일반적인 상품 개발은 중간 상인에 가면 수입이 생길 뿐 정작 농가에는 별 소득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순한 농산물 패키지 디자인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해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역 활동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즉석에서 말린 고구마 학교라는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사토다쿠는 말린 고구마 학교 패키지 디자인 외에 말린 고구마에 관한 모든 것이 담긴 책도 한 권 만들었고요. 말린 고구마 책을 한 세트로 구성한 패키지 덕분에 지역 휴게소뿐만 아니라 서점에서도 판매하는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농산물 관련 디자인 성공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자인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은영 기자 고맙습니다.